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전원생활 중에 가장 힘든 계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전원생활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면 겨울이지 않냐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은 춥고 눈도 많이 오고 눈도 또 자주 쓸어야 되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겨울이 가장 힘들지 않냐? 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저희가 살아보니까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저희는 여름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부터 왜 여름이 힘든지, 사실 저도 전원생활을 하기 전에는 도시에 있을 때는 여름은 낭만의 계절, 뭐 바다도 있고 계곡도 있고 또 여름 휴가도 있고 어떤 곳에 가서 어떻게 될까 이런 곳을 아주 즐기던 낭만의 계절이 여름이었는데 전원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여름이 가장 힘든 계절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드려볼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벌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벌레들이 있지만 원탑은 바로 모기인데요. 이 모기가 이 아파트에 있을 때 이렇게 앵앵앵 하면서 콕 쏘고 이렇게 쫙팍 잡고 이런 희말이 없는 이런 모기들이 아니라 산모기 아시죠? 이 전투모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이 모기들은 저희가 전원생활에서는 마당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당 생활을 많이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텃밭도 있고 화단도 있고 정원도 있고 여하튼 마당에 나갈 일이 많은데 나가서 일을 하려고 치면 이 모기들이 정말 소리도 없이, 전원에서는 모기가 소리도 없이 물고 갑니다. 이게 모기가 물면 소리도 없이 와서 물면 그냥 닦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물리는 순간 뜨거워집니다. 그 부위가. 이 모기들이 특이한 게 저희도 이제 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니까 긴 팔에 뭐 이렇게 긴 바지에 다 무장하고 나가는데 정말 빈틈, 뭐 저는 귓볼이라든지 목 뒤라든지 양말 발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소리도 없이 물리는데 물리고 나면 바로 뭐 이렇게 가렵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뜨거워집니다. 물린 부위가 마치 벌에 쏘인 것처럼 뜨거워지면서 한두 방이 아니고 동시에 여러 마리가 꽉 물고 빠지기 때문에 정말 단 몇 분도 작업을 좀 쉽게 하기 어려운 이런 환경이 여름입니다. 또 이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해질녘 또는 해가 뜨기 전 이렇게 그늘이 많을 때 나가는데 귀신같이 그때 모기가 달려듭니다. 저희가 모기 기피제도 뿌려보고 뭐 에프킬라, 그 다음에 파리채, 모기향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요. 또 모기는 물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배수로에 다 이런 방충망을 덮어가지고 모기가 아예 못 나오게끔 하고 주변 물도 없애고 그랬는데 이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모기들은 그런 부분들도 다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기 때문에 이 전원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당 관리, 텃밭 관리, 정원 관리, 화단 관리를 여름에는 수월하게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벌레로는 진해가 있습니다. 진해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는데요. 사실 진해를 잘 막긴 해서 실내에서는 그래도 뭐 한 마리 볼까 말까 이렇게 잘 못 보는데 밖에 나가서 이런 작업을 하면 진해가 습기와 어두운 곳, 돌 같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 사람이 여름이면 피하고 쉬고 일하려는 공간하고 정확히 동선이 겹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작업하고 호미질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진해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지렁이면 다행입니다. 지렁이는. 근데 진해는 위험하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 모기와 진해 그리고 벌 이런 요소들 때문에 여름에는 텃밭이나 마당에 나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와 연관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잡초와 풀이 정말 순식간에 허리 높이 이상으로 자라납니다. 마당에는 잔디마당도 있고 화단도 있고 또 텃밭도 있고 이렇게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러한 부분들은 봄부터 겨울부터
봄을 거쳐서 정말 정성껏 작물도 심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잘 이쁘게 관리를 했는데, 여름에는 이런 관리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관리하는 빈도가 떨어지고 또 약간은 방치하는 듯한 느낌으로 빈도가 이 주기가 길어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발먹만 했던 이런 풀이나 잡초들이 어느 순간 비 몇 번 오고 나서 보면 정말 허리 높이로, 그것도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군락으로 막 자라나서 결국은 정원이든 화단이든 텃밭이든 정글을 이루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도 작은 텃밭이 있는데요, 봄에는 뭐 상추도 따먹고 다 했는데 지금은 텃밭이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도시 아파트에 있을 때는 이름도 몰랐던 풀들이 이제는 다 알죠. 뭐 잡초 중에 발행이도 있고요, 왕발행이도 있고요, 쑥도 있고요, 또 망초라는 것도 있고요, 개망초라는 것도 있고요. 이런 정말 이름을 알게 되는 이런 풀들이 얼마나 많이 자라면 이름도 알고, 또 얘네들이 작을 때는 뽑기도 쉽고 예초기로도 잘 잘립니다. 근데 어느 정도 높이 이상 자라나면 뿔이 뽑히지도 않습니다. 잘 뽑기도 어렵고, 뽑아봐야 막 중간 줄기만 그냥 댕그랑 잘라지고, 또 예초기로 날려버려도 이 나일론 줄로는 이제 너무 질기게 강하게 자라서 잘 잘리지도 않고, 이도날을 써야 겨우 잘리는 이러한 정글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게 관리도 힘들죠. 그러다 힘들다 보니까 많이 자라났죠. 많이 자라나니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겨울부터 봄에 그렇게 이쁘게 가꿨던 화단과 텃밭과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가는 걸 보면 정말 그걸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슴이 정말 무너지고 아프고, 그리고 우울감도 오고, 여름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여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후인데요. 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또 날씨가 너무 뜨거워도 걱정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당연히 이 전원주택은 흙을 깎아서 절토를 해서 만들거나 또는 흙을 부어서 성토해서 만든 부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비에 취약하고, 또 주변이 산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이런 산을 깎아 만든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 단지들은 언제나 비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왜? 산사태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이뿐만 아니라 주변이 공사장이 주택공사를 하는 곳이 많은 곳은 이 여름에 비가 올 땐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공사가 중단되면 그 빗물에 의해서 공사 자재들, 특히 이 쌓아놓은 흙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사가 유출되면서 도로에 흙이 덮친다든지, 또는 도로에 나 있는 배수구들에 흙이 들어가면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가 큽니다. 또 폭우가 내릴 때 벼락도 같이 치면 이 벼락이 이 전원에는 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중화가 안 돼 있어서 땅속에 잘 없고 전봇대로 다 위에 있는데, 벼락 잘못 맞으면 정전은 기본이고, 정전이 됨으로써 심할 때는 뭐 TV, 냉장고, 에어컨 이런 중요한 가전들도 고장이 나고요. 또 지하 펌프부터 물도 못 살 정도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이런 벼락도 칠 때 굉장히 또 스트레스에다가, 저희는 벼락 치면 모든 중요 전원 코드를 다 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스트레스로 다가오고요. 또 이렇게 비가 안 오면, 그래도 비가 안 오면 비 올 때보단 조금 마음은 편한데, 이렇게 폭염 굉장히 내려치면 저희 같은 2층 집은 정말 2층은 완전 찜질방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전원에서의 그래도 밤과 1층은 비교적 제가 아파트에 있을 때보다는 많이 시원합니다. 물론 열대야는 있지만 그래도 자연이다 보니까 시원한데, 2층은 1층보다 제가 보니까 한 5에서 6도 이상 더 높은 것 같아요. 이 낮에 받은 열이 옥상을 통해서 그대로 집 안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지지 않고 밤이 되어도 굉장히 2층은 덥고 답답합니다. 1층에서 계단을 밟고 2층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단의 중반부터는 계단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발바닥에 전해오는 게 마치 찜질방의 온도를 데펴놓은 부분을 밟고 가는 것처럼 발이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2층에 올라가서 발을 딱 밟으면 보일러가 도는 듯한 착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도 몇 번이 이게 보일러 컨트롤러가 고장나서 보일러가 도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닥이 뜨겁습니다. 더군다나 2층에서 뭐 책을 보거나 취미 생활을 할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올 정도의 느낌도 몇 번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원주택에서 여름에 2층은 굉장히 뜨겁고, 에어컨을 틀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지만 그만큼의 또 비용과 또 자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뜨거워도 전원주택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밤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이 되니까 주로 생활이 해가 지고 나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밤에 어떤 우리 반려견 산들이랑 산책도 나가고, 아무튼 강아지는 산책을 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 또 그때 또 날벌레들 모기가 주변에 달라붙고, 행여나 손전등이라도 키면 앞에 날벌레들 다 달라붙고, 아무튼 여름은 관리도 힘들고 관리가 안 돼서 무너져가는 모습에 마음도 아프고, 또 덥고 비 오면은 이런 스트레스에, 하여튼 여름은 여러 가지로 전원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물론 낮에 이렇게 풀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물놀이를 하고 즐기는 부분들까지는 좋지만, 저희처럼 텃밭이나 화단 이런 부분을 가꾸는 분들에게는 여름은 굉장히 힘든 계절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겨울은 정말 눈만 쓸면 되고, 추운 거는 견디면 되고, 난방비는 내가 쓴 만큼 난방비를 내면 되지만 집과 마당 관리에 일체 신경 쓸 부분은 정말 크게 없습니다. 겨울은 오히려 정말 눈만 걱정하고 추위만 좀 견뎌내면 마음 편한 계절이다. 그렇게 치면 봄은 정말 최고고요. 겨울부터 봄까지. 가을은 너무 짧아서 아쉽고, 여름은 좀 힘든 계절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원생활에 대한 장점, 그리고 전원생활에서 제가 추천도 많이 드리고 권유도 많이 드리고 전원생활 굉장히 좋은 점이 많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렇게 이런 여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만만한 계절은 아니고, 전원생활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다, 아주 이렇게 낭만적인 여름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전원생활의 여름은 힘들다, 이런 부분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라리 전원생활의 양평대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